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노 시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 명이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밀렸다, 연차 못 쓰게 한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예. 노무사님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나머지 네. 식약처걸 건너뛸 뻔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우리 집합 금지나 제한,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세 가지로 나뉜 소상공인들은 분들에게 지급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됐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업종 중에 경영 위기 업종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1인 업체가 다수 업체를 운영했을 때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수 사업자장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집합 제한에 해당되면 매출 및 집합 제한에 해당되면서 매출 증가가 됐으면 이번 지원금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또 지원 유형과 금액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존 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이제 5개 유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 시설이나 노래방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 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에 400만 원. 집합 제한이 계속되고 있죠. 10시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에는 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업종 중에서도 경영 위기 일반 업종이라고 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에서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했다면 2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매출 감소한 연매출 15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지원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회 가세자까지 해서 지난달 2월 25일까지 그 부가세 매출 20년 부가세 매출 신고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셨으면 됩니다. 네. 신규 창업자분들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신규 창업자분들 지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신규 창업자시더라고 하더라도 지난 3차 때는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이고 12월에 어떤 우리 카드 매출이나 매출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직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신규 창업자들도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만 발표가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가세 매출 신고가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신규 창업자도 다 지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는 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에게 한 곳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곳 운영하면 몇 %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이 된다고 제가 추가 들었는데요.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공동대표로 있어도 공동대표 1인만 신청하게 되고 한 사람이 다소 사업장 했을 때 한 곳의 사업장만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한 분이 2개 사업장 운영하면 150% 지급이 되는 거고요. 3개면 총 180%, 4개 이상이 지원되면 2배인 200%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제도권에서 파기 어려웠던 그 노점상에 대한 또 지원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금 가장 두텁게 보호한다고 하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점상이 약 한 4만 개 정도
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에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개수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되 사업자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거 전제로 하신다고 하면 4만 개의 그 소득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자체에 파악된 거 관리되고 있는 게 4만 개인데 그러면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노점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면 저기 지금 한시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한 80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역시 50만 원 한시생계 지원금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노점상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 노점상이라고 관리하고 있던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나 봐요. 그게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구 고검을 방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속보인데요. 오늘 오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의 표명이 관측되는 가운데 직접 오후 2시에 본인의 거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YTN 라디오에서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추진에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은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3차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존의 소득감소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하고 프리랜서 분들 지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분들에게는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법인 택시 기사분들 받아오고 계셨는데요. 이분들도 70만 원 추가 지원하게 되고 3차 때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학교 방과 후 교사분들한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둘둘 사공번님께서는 보험 설계사도 해당이 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보험 설계사분들도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이시면 여기에 해당돼요. 해당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18일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제 본회의 국회 통과시킨다고 하는데요. 언론된 보도에 따르면은 4월 초쯤 계획하고 있다고 4월 합니다. 4월 초요? 네, 근데 기존에 보면 법인 택시기사분들이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한테는 그때쯤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4월 초쯤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요즘 갑자기 또 보이는 라디오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때문은 아니죠? 아니요, 그 전에 더 많았어요. 오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가만 보면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0214번님, 30명 이상 사업자는 이번 해부터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이번 설날 연휴처럼 토요일이 빨간 날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30일에서 이제 왜냐하면 토요일인 무급 휴일과 그 유급 휴일이 중복될 때는요. 이 무급 휴일로 적용해도 무급 휴무일로 적용해도 지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휴일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기업에서는 이 법정 공휴일 빨간 날이 그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쉬지 못하는 날이었는데 이걸 추가로 쉬게 해주면 그 취지가 더 강한 거니까 휴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과 중복되는 부분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4636번님께서는 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개인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인 택시 분들 역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에 해당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시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당되시면 100만 원 또 지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세부적인 업종이라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험사 교통사고 현장 조사 출동 일 하는 사람들은 그 4차 지원금 혜택을 못 받나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그 보험회사하고의 고용 형태가 그렇죠.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근로계약 체결하셨으면 이번에 그 지원금은 또 근로자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특수 형태의 종사자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계속 해왔던 저기 우리 그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정말 오랜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을 하나 뺐습니다. 9023번님은 지난달에 학원 개업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될까요? 역시 그 창업에 관련된 그 문의 같습니다만. 그 1월에 개업하셨다는 지난달이면 2월에 예, 개업하셨다는 건데요. 예. 지금 보면 기준이 작년 말 매출 감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창업하신 분들 신규 창업자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올해까지 2월까지 될지는 조금 구체적인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네. 말씀드립니다만 네. 아직 그 세부적인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노무사님 추후에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전해 주셔야겠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7923번님 일주일에 12시간만 근무하는 사람인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도 3개월 이상 그러니까 뭐 계속 일했던 게 예정돼 있거나 했다고 하시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직 전 24개월간 181일 이상 근로하셨다면은 그다음에 뭐 권고사직이나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